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고객이에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김치가 가득 담긴 플라스틱 그릇을 식탁에 서로 밀고 당기면서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67살 시어머니 순이는 그 순간 며느리의 손목을 꽉 잡았고 30년간 호텔 VIP 고객들을 응대하며 단련된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고객이라고. 그럼 이제부터 진짜 고객으로 대접해주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던 냉기를 느꼈고 그제야 자신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감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이름은 오순이, 67살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평 아파트에서 남편 광수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5성급 호텔 연회팀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사원으로 시작했지만 퇴직할 때는 연회팀장이었죠. 제 전문 분야는 VIP 고객 응대였습니다. 재벌 회장님들 생일 파티, 대기업 임원회의, 정치인들의 비공개 만찬까지 모두 제 손을 거쳤습니다. 30년간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진짜 VIP는 예의가 바릅니다. 돈이 많다고 함부로 하지 않죠. 오히려 직원들을 존중하고 감사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반대로 허세 부리는 사람들은 금방 티가 났습니다. 고함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직원들을 하대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블랙 컨슈머라고 불렀습니다. 호텔 업계에서는 이런 손님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했습니다. 남편 광수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월급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잠실 재건축 아파트 2채, 강남구 소재 상가 1채. 총 자산은 80억 원 정도 됩니다. 아들 민석이는 35살, IT 중견기업 과장입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죠. 3년 전 민석이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장유진 32살. 대기업 마케팅팀 대리라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어요. 예쁘고 말도 잘했습니다. SNS에서 인플루언서 활동도 한다고 했죠. 팔로워가 5만 명이라며 자랑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 유명 호텔에서 했습니다. 저는 30년 호텔 경력으로 식장을 완벽하게 세팅했죠. 하객들이 다들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쯤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결혼 1주년 때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들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제가 정성껏 한정식을 준비했죠. 갈비찜, 전복 요리, 나물 9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유진이가 식탁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이렇게 많이 차려요? 저는 샐러드만 먹을게요. 그리고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참았습니다. 명절이 문제였습니다. 작년 추석이었어요. 아침 6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10시쯤 일어나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유진아, 전 부치는 거 좀 도와줄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며느리지만 동시에 고객이에요. 고객한테 일 시키시면 안 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떡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치는 동안 유진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설거지 좀 도와줄래? 어머니, 제가 고객인데 왜 일을 시켜요? 유진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작년 김장철이었습니다. 저는 유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유진아, 올해 김장 같이 담글래?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같이 하면 좋잖아. 유진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지만 손님이에요. 손님한테 일 시키시면 안 되죠. 제가 필요하시면 김장업체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초 제가 장을 보고 왔습니다. 차 트렁크에 짐이 가득했어요. 명절 음식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샀거든요. 유진이가 마침 집에 놀러 와 있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한데 짐 좀 같이 날라줄래? 유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손님한테 짐 나르라고 하세요? 저 오늘 구두 신었는데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는 현관에 서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저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혼자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이상한 것 같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민석이한테 말해봤는데 민석이는 아내 편만 들더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더 지켜보자. 혹시 모르잖아. 올해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남편도 도왔습니다. 명절 음식을 만들고 집 청소를 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유진이와 민석이는 11시쯤 왔습니다. 유진이는 최신 명품 가방을 들고 왔어요. 300만 원짜리라고 SNS에 올린 걸 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진이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민석이가 미안한 듯 거들었지만 유진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가득했죠.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 유진이가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지 않아요? 그래. 미안하다. 간을 좀 세게 했나 보네. 저는 사과했습니다. 유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요즘 건강식이 트렌드잖아요. 저는 샐러드 먹을게요. 식사 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저는 유진이를 불렀습니다. 유진아, 설거지 좀 도와줄래? 혼자 하기 힘들어서. 유진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도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고객이에요. 고객한테 왜 자꾸 일을 시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아, 가족인데 도와주는 게. 가족이요? 제가 언제 가족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집의 고객이에요. 고객. 유진이가 흥분하더니 식탁 위에 담겨있던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죠. 김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호텔에서 가진 진상 고객들을 참아온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유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고객이라고.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고객으로 대접해주지. 뭐예요? 유진이가 당황했습니다. 호텔에서 30년 일했어. VIP 고객 응대가 내 전문이었지. 이제부터 너를 진짜 고객으로 모셔줄게. 각오해. 민석이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해. 유진이도 흥분해서 그런 거야.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너는 잠자코 있어. 이건 나랑 내 아내 사이 문제야.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유진이가 고객이라고 하잖아. 그럼 진짜 고객으로 대우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어떻게 할 건데? 내가 호텔 요금표를 만들 거야.
5성급 호텔 기준으로 남편이 웃었습니다. 재미있겠는데?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호텔 근무 시절 자료를 다 꺼냈어요. VIP 서비스 가격표, 룸 요금, 식사 비용, 세탁비, 주차비.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엑셀로 청구서를 만들었죠. 오순이 호텔 이용 내역서. 고객명, 장유진. 기간, 지난 3개월. 추석 명절 뷔페 식사 1인분 50만 원. 설날 명절. 뷔페 식사 1인분 50만 원. 일반 방문 식사 6회 30만 원씩, 4회 120만 원. 룸 이용료 거실 및 침실. 평균 3시간 30만 원씩 10번. 300만 원. 세탁 서비스 명절 때 옷 세탁 5만 원. 주차비 시간당 5천 원, 평균 3시간 10번 15만 원. VIP 라운지 이용료 30만 원. 발레 파킹 서비스 10만 원. 총 금액 657만 원. 청구서를 프린트했습니다. 고급 용지에 호텔 로고처럼 보이게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등기 우편으로 유진이한테 보냈습니다. 이틀 후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구서야. 내가 고객이라고 했잖아. 호텔 VIP 고객 요금으로 계산했어. 장난하시는 거죠? 장난 아니야. 내가 호텔 손님이면 당연히 돈 내야지. 무료로 이용하려고 했어. 이게 말이 돼요? 600만 원이 넘는데요. 5성급 호텔 기준으로는 싼 거야. 내가 직원 할인 적용해 준 거거든. 유진이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이런 거 법적 효력 없어요.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일게요. 농담 아니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 안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다음 단계요? 고객 등급 강등. 그리고 블랙리스트 등재.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요일이 됐습니다. 입금은 없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저는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객 등급 강등 통보서. 장유진 고객님께 서비스. 이용료 미납으로 인해 VIP 등급에서 일반 등급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추가 미납 시 블랙리스트 등재 및 이용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번에는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화나 있었습니다. 짓이 아니라 원칙이야. 유진이가 고객이라며. 그럼 고객답게 행동하든가 아니면 돈 내든가 해야지. 엄마, 유진이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내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고객 대접하라고 해서 청구서 보냈다고 해. 창피한 건 유진이지 너 아니야. 아들이 한숨 쉬었습니다. 엄마, 이혼까지 갈 것 같아. 그래. 그럼 이혼해. 엄마는 상관없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이는 청구서를 무시했어요. 저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를 시작했죠. 진짜 카드를 꺼낼 준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전문 변호사였어요. 상담료만 100만 원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현재 재산 목록을 확인했어요. 잠실 재건축 아파트 2채. 각각 25억, 총 50억. 강남구 소재 상가 20억. 예금 및 주식 10억, 총 자산 80억 원. 어떻게 나누실 계획이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한테 20%, 16억. 며느리한테는 0%. 나머지 64억은 사회복지법인과 장학재단에 기부합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몫을 아예 안 주시겠다고요? 네. 며느리가 저희를 고객 취급하거든요. 고객한테는 재산 필요 없죠.
이혼하지 않는 이상 아들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될 텐데요. 알아요. 그래서 조건을 달 겁니다. 아들이 이혼할 경우 며느리는 1푼도 못 받게. 그리고 재산 증여는 제가 사망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겁니다. 증여세 내고서라도요.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재산의 20%는 아들 민석이 명의로 증여 완료. 나머지는 재단 설립 준비. 며느리 유진이 몫은 0%.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지난달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집으로 와라.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엄마? 와보면 알아. 토요일이 됐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손님 왔어요.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손님. 들어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차 한 잔 대접하지. 제가 고급 홍차를 내왔습니다. 호텔 VIP 라운지에서 쓰던 찻잔에 담아서요. 유진이와 민석이가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진아, 이거 읽어봐. 유진이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재산 증여 완료 통지서. 증여자 오순이 오광수. 수중자 오민석, 증여 재산. 현금 16억 원 전체 재산 80억 원 중 20% 증여일 2025년 10월 15일. 증여세 납부 완료. 이게 뭐예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산 증여서야. 우리 재산 80억 중에서 20%인 16억을 민석이한테 줬어. 80억이요? 유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석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단 설립 서류야. 나머지 64억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장학재단 만들었어.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주고 독거노인 돕는 데 쓸 거야. 그럼 저는요? 유진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 몫이야. 유진이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장유진 상속 지분 영원. 사유 시부모를 고객으로 취급하며 가족 의무 거부 법적 근거. 민법 제1117조. 상속 결격 사유 영원이요? 한 푼도 안 준다고요? 유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고객이라며. 고객한테는 우리 재산 필요 없잖아. 이건 불공평해요. 불공평? 3년 동안 명절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린 게 공평해. 김장할 때 손님이라고 거절한 게 공평해. 민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석아, 너한테는 16억 줬잖아. 내 몫은 확실히 챙겼어. 근데 내 아내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스스로 고객이라고 했으니까. 유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진짜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저는 유진이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30년 호텔 경력이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사과는 돈을 보기 전에 나옵니다. 돈을 보고 나서 하는 사과는 진심이 아니죠. 기회를 주긴 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유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요? 정말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 6개월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이요? 그래. 6개월 동안 진짜 며느리처럼 행동해봐. 명절에 음식 준비 돕고 평소에도 자주 들러서 안부 묻고 가족처럼 대해봐. 그럼 다시 판단할게. 알겠습니다. 꼭 해낼게요.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한 번이라도 고객이라는 말하면 바로 끝이야. 알았지? 네, 절대 안 할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진이는 정말 변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청소 도와드릴까요? 설거지 제가 할게요. 명절 준비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김장철에는 스스로 먼저 제안했어요. 어머니, 올해 김장 같이 담가요. 제가 배우고 싶어요. 어느 날 유진이가 저한테 편지를 줬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어머니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제가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SNS에 올릴 멋진 시댁, 자랑할 수 있는 시어머니. 그런 것만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6개월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가족은 서로 돕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걸. 앞으로 평생 진짜 며느리로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코를 훌쩍였어요. 저는 유진이를 불렀습니다. 유진아, 수습기간 끝났어. 네. 유진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합격이야. 유진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딸이야. 일주일 후 다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했어요. 아들 40%, 며느리 10%. 단 이혼할 경우 며느리 몫은 자동 소멸. 나머지 50%는 재단에 기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몫을 주시기로 하셨네요? 응. 이 아이는 변했어. 진짜로. 지금 유진이는 명품 가방 대신 앞치마를 맵니다. SNS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사진을 올려요. 팔로워들이 댓글을 답니다. 부럽다. 시어머니랑 사이 좋으시네요. 유진이가 답글을 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은 고객이 아니라 서로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것. 오늘도 유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도와드릴까요? 제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차나 한잔 하자.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니까. 고마워요, 어머니.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고객과 가족은 다릅니다. 고객은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지만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합니다. 진짜 행복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는 30년 호텔 경력으로 며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저한테 다시 가르쳐 줬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가정, 행복한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